구독과 좋아요는 행운입니다. 로또 1등 되세요. 쿵쿵쿵 쾅쾅쾅 또 시작됐다. 박순자 할머니는 방 안에서 울리는 그 소음에 이를 갈았다. 80년을 살면서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음악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올 줄 몰랐다. 힙합이라고? 그게 뭔 소리야. 젊은 놈들이 소리 지르는 걸 노래라고 하다니. 박순자는 리모컨을 움켜쥐고 텔레비전 볼륨을 더 올렸다. 하지만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음은 더 커질 뿐이었다. 아니 저놈이 또 그 소리를 틀어놨구나. 손자 지훈이가 20살이 되더니 완전히 돌았다. 예전엔 그래도 얌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더니 이젠 아예 집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킨다. 제이라고? 무슨 외국인도 아닌 게 이름도 이상하게 짓고. 박순자는 털레털레 슬리퍼를 끌며 지훈이 방으로 향했다. 문을 벌컥 열어젖히려다가 멈췄다.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여 보니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목소리였다. 랩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건가? 박순자는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지훈이는 마이크를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세상에 저놈이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모습을 언제 봤던가. 하지만 그것도 잠깐 가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몰라. 내 마음을 옛날 사람이라 새로운 걸 싫어해. 내 꿈을 이해 못해. 박순자의 눈이 번뜩했다. 뭐라고? 내가 너를 이해 못한다고? 그럼 너는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박순자는 문을 쾅 열어젖혔다. 이지훈. 지훈이는 깜짝 놀라 마이크를 떨어뜨렸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뭐가 왜 그러니? 이 시끄러운 소리 당장 꺼라. 이건 음악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가사로 랩을 랩이고 뭐고. 그게 무슨 노래라고. 할머니는 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 당장 꺼라. 지훈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할머니는 정말 몰라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음악인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멋진 음악? 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박순자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젊었을 때 듣던 진짜 음악을 들어봐라. 이미자, 심수봉. 그런 분들 노래 말이다. 그건 할머니 세대 음악이고 지금은 힙합 시대라고요. 지훈이도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래퍼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있는 랩 배틀에 나갈 거라고요. 랩 배틀? 그게 또 뭔 소리야. 박순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배틀이라니 싸우러 가는 거야? 아니에요. 랩으로 겨루는 거예요. 우승하면 상금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돈도 안 되는 일에 매달려서.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헛된 꿈 꾸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찾아라. 헛된 꿈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지훈이는 벽에 붙은 힙합 포스터를 가리켰다. 이분들은 모두 랩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박순자는 그 화려한 포스터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젊은 것들이 왜 이렇게 허황한 꿈에만 빠져 사는지 모르겠다. 그만해라. 지훈아. 할머니 속 터진다.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할머니만 믿어주시면. 믿긴 뭘 믿어. 소음이나 그만 내고 공부해라. 박순자는 방문을 쾅 닫고 나왔다. 뒤에서 지훈이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힙합이라는 것도 랩 배틀이라는 것도 모두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말 모르는 건 지훈이었다. 저 놈은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젊은 시절에 품었던 꿈들을 얼마나 많이 묻어버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지훈이 방에서는 여전히 그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박순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미움과 동시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다. 혹시 저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하지만 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걸까? 박순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더 강하게 말해야겠다. 저런 헛된 일은 그만두라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지훈이는 여전히 방에서 그 소리를 내고 있었고 박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쿵쿵거리는 소리,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요 체크 같은 이상한 외침들. 도대체 저놈이 뭘 하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짜증이 났다. 박순자는 청소를 하다가 지훈이가 학교에 간 사이 그의 방에 들어갔다. 평소 같으면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지만 오늘은 달랐다. 저놈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아야겠다. 방 안은 생각보다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외국인들 사진이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헤드폰과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다. 박순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이해 못해. 내 음악을 꼰대 같은 말만 해. 꿈을 꺾으려 해.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내 길을 가겠어. 세상이 날 알아볼 때까지. 박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꼰대라고? 꿈을 꺾으려 한다고? 이 시끄러운 놈이. 박순자는 화가 나서 페이지를 넘겼다. 더 가관인 내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고리타분한 할머니, 새로운 걸 몰라. 힙합의 진짜 의미 알려고도 안 해. 진짜 의미? 저런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박순자는 공책을 탁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묘하게 뜨거워졌다. 지훈이가 할머니에 대해 쓴 그 가사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를 이해 못한다고? 그럼 너는 나를 얼마나 안다고? 박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다. 하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 끌어올랐다. 80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분노라기보다는 뭔가 억울함 같은 거였다. 나도 젊을 때가 있었다고. 나도 꿈이 있었다고. 박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서랍에서 볼펜과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시끄러운 놈아,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이게 뭐지?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단다. 할미도 젊을 때가 있었어. 시도 쓰고 노래도 불렀지. 박순자는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을 보며 깜짝 놀랐다. 이게 지훈이가 쓰던 그런 형식이잖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뭔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가난해서 꿈을 접었지. 시집와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그런데 넌 할미가 꼰대래? 웃기지도 않네.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있었구나. 지훈이가 쓴 가사를 보는 순간 터져 나온 것 같았다. 너는 자유롭게 꿈을 꾸지. 할미는 그런 기회도 없었는데 그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하지만 넌 할미 마음을 몰라. 손이 아파서 멈췄을 때 이미 한 장이 가득 차 있었다. 박순자는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며 당황했다. 이게 내가 쓴 글인가? 왜 지훈이가 쓰던 방식으로 썼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가 돌아온 것 같았다. 박순자는 황급히 종이를 서랍에 집어넣고 모른 척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화가 안 풀렸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지훈이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또다시 그 소음이 시작됐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 소리가 그냥 소음이 아니라 뭔가를 표현하려는 몸부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방금 뭔가를 표현하려고 글을 썼잖아. 박순자는 서랍을 열어 자신이 쓴 종이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중얼거리며 읽어봤다. 이 시끄러운 놈아,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이게 랩인가? 박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80살 박순자가 랩을 썼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하지만 웃음과 동시에 묘한 쾌감도 느껴졌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 그날 밤 박순자는 지훈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른 마음으로 들었다. 여전히 시끄럽긴 했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들렸다. 저 안에 지훈이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박순자는 자신이 쓴 종이를 베개 밑에 숨기며 생각했다. 내일은 뭘 써볼까? 그런데 이게 정말 랩이라는 건가? 지훈이가 보면 뭐라고 할까? 아니야, 절대 보여줄 수는 없다. 하지만 계속 쓰고 싶었다.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하니까. 일주일이 지났고 드디어 지훈이가 말했던 그 랩 배틀 날이 왔다. 박순자는 며칠 동안 계속 몰래 글을 써왔지만 지훈이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궁금했다. 저놈이 정말 그 배틀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할까? 지훈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다. 그리고 가방에 노트와 헤드폰을 챙기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지훈이가 인사를 했지만 박순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마음으로는 잘하고 와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으로는 차마 나오지 않았다. 지훈이가 나간 뒤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한 게 좋았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박순자는 자신이 몰래 써온 가사들을 꺼내 읽어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새 한 뭉치나 쌓여 있었다. 젊은 것들아 들어봐. 인생이 뭔지 알려줄게.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어. 너희가 아는 건 컷하기야.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썼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아니, 재미있다기보다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훈이가 돌아왔다. 박순자는 일부러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귀는 현관문 쪽으로 기울여져 있었다. 지훈이의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힘없이 질질 끌리는 소리였다. 할머니. 지훈이가 거실로 들어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눈은 빨갛고 옷은 구겨져 있고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나? 박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물어봤다. 졌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첫 라운드에서 바로 탈락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박순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러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그 사람들은 몇 년씩 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렸나 봐요. 지훈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헛된 꿈이었나 봐요. 그 순간 박순자의 가슴이 찔렸다. 지훈이의 좌절한 모습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다. 젊은 시절 시인이 되고 싶어서 밤마다 시를 쓰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현실을 보라는 말 때문에 결국 포기했던 그때 말이다. 그때 느꼈던 절망감과 허탈함이 지금 지훈이의 표정과 똑같았다. 지훈아. 박순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지훈이가 먼저 말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시끄럽게 해서 이제 안 할게요. 지훈이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박순자를 더욱 괴롭혔다. 박순자는 지훈이 방 앞을 서성였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만 가끔 들렸다. 젊음의 좌절은 어찌 그리 아픈지 박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써온 가사들을 다시 펼쳤다. 나도 꿈이 있었단다. 시인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지훈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같았다. 나도 너만한 나이에 좌절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박순자는 새 종이를 꺼내서 지훈이를 위한 글을 썼다. 젊은 거사, 한 번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야. 할미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단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쓰다 보니 눈물이 났다. 지훈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전해주지? 직접 가서 말하기엔 너무 쑥스럽고 그렇다고 이 종이를 보여주기엔. 그런데 잠깐, 이게 지훈이가 하는 그 랩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박순자는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봤다. 리듬감도 있고 운율도 맞는 것 같았다. 혹시 이걸로 지훈이에게 말해볼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80살 할머니가 랩을 한다니 말이 되나. 하지만 지훈이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뭔가 해줘야 하는데 박순자는 밤늦도록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지훈이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쓰니 가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지훈이는 늦게까지 잠들어 있었다. 박순자는 평소보다 조용히 움직이며 아침을 준비했다. 지훈이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고민하던 중이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박순자 앞에 앉아 할머니, 밥 주세요라고 조그맣게 말했다. 밥을 먹는 지훈이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평소 같으면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거나 혼자 중얼거렸는데 오늘은 그냥 묵묵히 숟가락만 움직였다. 지훈아, 어제 박순자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안 할 거예요. 박순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지훈이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음악이 나왔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조용했다. 박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지훈이 생각을 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렸다. 그 바람에 책상 위에 놓인 종이들이 날려서 바닥에 떨어졌다. 박순자가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자신이 쓴 가사도 섞여 있었다. 아차, 깜빡했다. 얼른 주우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언제 나왔는지. 지훈이가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박순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끄적거린 거야. 이거 랩 가사 아니에요? 지훈이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가 이걸 쓰신 거예요? 아니다. 그냥 너 따라서 써본 거야. 박순자는 황급히 종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이가 더 빨랐다. 이 시끄러운 놈아, 내 얘기 좀 들어보소. 내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단다. 할미도 젊을 때가 있었어. 시도 쓰고 노래도 불렀지. 지훈이가 읽어 내려가는 박순자의 가사는 생각보다 리듬감이 있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좋은데요? 언제 이런 걸 쓰셨어요? 좋긴 뭐가 좋니? 그냥 화가 나서 끄적거린 거다. 아니에요. 이거 진짜 랩이에요. 할머니가 랩을 쓰시다니. 지훈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떠올랐다. 특히 여기 부분 봐요. 가난해서 꿈을 접었지. 시집와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건 진짜 할머니만이 쓸 수 있는 가사예요. 박순자는 당황했다. 지훈이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 그런 게 좋다고 그러니? 물론이죠. 이건 진짜 이야기잖아요. 제가 쓴 가사들은 그냥 멋있는 말들을 나열한 거였는데 할머니 가사는 진짜 인생이 들어있어요. 지훈이는 종이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다. 할머니, 이거 더 쓰신 거 있어요? 더 왜? 이걸로 랩을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직접 하시는 거 아니고 제가 할머니 가사로 랩을 해보는 거예요. 박순자는 깜짝 놀랐다. 너가? 내 가사로? 랩? 이런 진짜 스토리가 있는 가사라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제 랩 배틀에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달라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저한테 랩 가르쳐 주실 생각 없으세요? 뭐? 내가 너한테 랩을? 랩? 할머니 가사니까. 할머니가 직접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박순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80살 할머니가 랩을 배운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왜 안 돼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특별한 거예요. 지훈이는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다. 할머니, 진짜로 해봐요. 한 번만. 박순자는 지훈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좌절해서 죽을 것 같던 이놈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니. 그런데 나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본적인 비트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지훈이는 벌써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 헤드폰과 노트를 가져왔다. 자, 일단 이거 써보세요. 헤드폰을 씌워주는 지훈이를 보며 박순자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지훈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았다. 비트를 들으면서 할머니 가사를 따라 해보세요. 이 시끄러운 놈아부터요. 지훈이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박순자는 어색하게 따라했다. 이 시끄러운 놈아? 맞아요. 그런데 좀 더 리듬을 타셔야 해요. 이렇게요. 지훈이가 손으로 박자를 쳐주며 가르쳐줬다. 어색하긴 했지만 박순자도 조금씩 따라갔다. 그런데 신기했다. 자신이 쓴 가사를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니까 뭔가 속이 시원했다.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이거 완전 랩이에요. 지훈이의 칭찬을 들으며 박순자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박순자와 지훈이의 랩 연습 시간이 시작됐다.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박순자도 이제 제법 피트를 탈 줄 알게 됐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매일 밤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됐다. 80년 인생의 이야기들이 랩 가사로 변해가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이 가사 해봐요. 지훈이가 새로 쓴 가사를 내밀었다. 전쟁도 겪어봤고 굶주림도 견뎠어. 너희가 힘들다는 건 할미에겐 일상이었어. 하지만 포기는 안 했지. 살아남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증명하잖아.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이미 래퍼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훈이가 흥분해서 말했다. 뭐? 보여준다고? 박순자는 깜짝 놀랐다. 네.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공연이 있거든요. 거기서 할머니가 랩을 해보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런 건 절대 못해. 박순자는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해요. 며칠 동안 지훈이의 설득이 계속됐다. 그리고 마침내 박순자는 마음을 먹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80년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공연 날이 다가왔다. 박순자는 평생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서 떨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죽겠다. 할머니가 써온 가사들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들을요.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조명이 박순자를 비췄다. 관객석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이 섞여 앉아 있었다.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80세 할머니가 랩을 한다니 다들 궁금해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대에 서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피트가 시작됐다. 박순자는 깊게 숨을 쉬고 시작했다. 내 이름 박순자, 80년 삶의 이야기 들어줘. 젊은 친구들, 할미 얘기 좀 들어봐.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전쟁통에 태어났지. 굶주림이 일상이었어. 학교 대신 일터로 꿈은 사치였다고 관객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시집와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며 내 꿈은 묻혔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게 내 인생이니까.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숙연한 표로 듣고 있었다. 손자가 가르쳐줬어. 이게 랩이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박순자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80살에 배운 랩, 늦었다고 생각 마. 꿈은 나이를 안 가리지. 지금이 바로 때야. 마지막 가사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있었다. 브라보. 할미넴, 최고예요. 박순자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몰랐다. 지훈이가 무대로 뛰어와서 박순자를 안았다. 할머니, 정말 최고였어요. 관객 중에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할머니, 혹시 유튜브 채널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런 콘텐츠라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유튜브?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박순자였지만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해봐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날부터 박순자와 지훈이는 정말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할미넴이라는 이름으로. 첫 영상은 순식간에 100만 뷰를 넘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진짜 감동이에요. 할머니 랩 최고. 인생 선배의 조언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이런 꿈이 있으셨을까요? 한 달 뒤에는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박순자는 하루아침에 인터넷 스타가 됐다. 각종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고 젊은 래퍼들이 콜라보를 제안해왔다. 할머니, 빌보드 차트에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가 신나서 말했다. 빌보드가 뭔데? 미국 음악 차트요. 거기 오르면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박순자는 웃었다. 세계적인 스타라니. 80살에 무슨 스타야.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지훈이와의 관계였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됐다. 지훈아, 할머니가 고마워요. 너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멋지게 쓸 수 있게 됐잖아. 80년 살면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지훈이도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가 더 고마워요. 저한테 진짜 음악이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날 밤 박순자는 새로운 가사를 썼다. 꿈은 나이를 안 가리지. 80살도 늦지 않아. 세상아 들어봐. 할미넴이 온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박순자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이 이렇게 반전될 수도 있구나. 할미넴. 다음엔 정말 빌보드 간다.